안녕하십니까. 세미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랑 헤일로 환경에서 PTC 뎁스를 실제로 구동해 본 실험 결과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개 카메라를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다중 깊이를 구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로 추후 드론에 올릴 수 있는 광시야각 뎁스 시스템을 목표로 PTC 뎁스를 적용해 봤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나중에 3개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180도 시야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수 있지에 대한 계략도입니다. 기준님 드론 상판 반지름을 고려해서 배치를 생각해 봤고, 카메라 한 대의 FOV가 대략 91도 정도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45도 간격으로 3대 배치하면 전체적으로 약 18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이에 조금씩 겹치는 영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스티칭으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는 아직 정밀 마운트를 제작한 것은 아니고 2개 카메라를 임시로 붙인 상태에서 이제 PTC 뎁스가 라즈베리 파이와 헤일로 환경에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본 실험입니다. 일단 PTC 뎁스를 이제 라즈베리랑 헤일로에 돌리기 위해서 기존 PTC의 이제 핵심 로직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가 새로 옵티컬 플로우를 구현하거나 내부 알고리즘을 바꾼 것은 아니고 원본 구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인버스 뎁스 같은 경우에는 헤일로에서 돌아가는 뎁스네팅 v2의 HF 파일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도메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에 있던 크레이지플라이 플로우 덱 센서를 사용해 봤습니다. 플로우 덱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축과 Y축의 속도 값을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PTC에 들어가는 베이스라인을 계산하는 방식을 구성했습니다. 또 이제 카메라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카메라 번호별로 같은 오도메터를 넣는 게 아니라 각 카메라가 보는 방향 기준으로 속도 성분을 따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이제 왼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시간으로 실행한 화면입니다. 2개 카메라의 RGB 영상과 각각의 PTC 뎁스 결과가 같이 나오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 PTC 뎁스를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재투영한 결과까지 표시해봤습니다. 단순히 뎁스맨만 뽑은 게 아니라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2개의 카메라, 2번의 헤일로 추론, 그리고 플로우 덱 센서의 로깅까지, 그리고 PTC 뎁스의 생성, 포인트 클라우드 재투영까지 했을 때 생각보다 이 과정을 모두 포함했는데도 FPS가 예상보다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추후에 3개 카메라를 확장했을 때도 안정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장한 로그를 이용해서 2카메라의 결과를 와이드 뷰 포인트 클라우드로 다시 시각화해 본 결과입니다. 다만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깔끔한 3D 맵처럼 나오지는 않고 빈 영역이나 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좋은 3D 맵을 만들 수 있다기보다는 라즈베리 파이와 헤일로 내부에서 PTC 뎁스를 그래도 동작시킬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제 플로우덱에서 나오는 X축과 Y축의 속도값을 사용했고, 이제 속도 크기에서 시간 간격을 이제 곱해서 베이스라인을 추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그를 저장하고 내부 값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X축과 Y축의 속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었는데도 베이스라인의 값은 0.03m 수준으로 거의 고정되는 것처럼 나타났었습니다. 코드에서 베이스라인이 너무 크게 튀지 않게 제한을 해둔 것도 있었지만 실제 이동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략적인 이동 거리가 플로우덱 센서 로그를 적분한 이동 거리와에도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뎁스 스케일이 불안정해지고 포인트 클라우드가 노이즈처럼 퍼지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좀 세 가지 방향을 수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드론에 올리더라도 옵티컬 플로우나 오도메터리 정보를 이용해서 베이스라인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 기준으로 플로우덱 값을 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메라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
같은 베이스라인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각 카메라의 축 방향으로 속도 성분을 투영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또한 추가로 구매한 카메라가 도착하면은 마운트 기준을 다시 이제 기준님과 상의하고 나서 카메라 위치와 각도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과 겹치는 영역의 스티칭 작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